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고교학점제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저번 시간에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생활기록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한번 기회를 잃으면 다시는 생계부를 고치거나 다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내가 어떤 학과를 가겠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 어떤 진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지금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원활하게 우리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진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부터? 늦어도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그 진로 설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실정이고 실제로 우리와의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부분과 또 부모님의 교육관 또 학생이 가고자 하는 본인의 어떤 생각들이 잘 융합이 돼서 이것이 이제는 대학교 합격하는 어떤 그런 방법과 잘 버무려져서 이것이 또 2년 반, 3년이라는 어떤 그 생활기록부를 우리가 성장시켜가고 디자인해 가는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 때는 생활기록부를 성장시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생활기록부를 디자인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과 디자인은 좀 다른 얘기예요. 좀 더 치밀하게 우리 아이의 진로 설정이 돼야 입시에서 실패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한 번 생계부가 만들어지고 끝나면 기록되어지면 끝나는 거고 자기소개서도 없어지니까 교과목 세트사항에 교과목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의 그 학생들을 관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것이 올바르게 우리 학생이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대학에 보냄에 있어서 올바르게 대학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 부분으로서 학생의 의사가 완벽하게 문구 하나 우리가 틀리거나 엇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시선을 통해서 잘 그것이 생활기록부에 탑재돼야 되고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고교학점제는 다화실 말하면 좀 더 어려워지고 세분화된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버전 2였다면 고교학점제는 버전 3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 강의를 우리 대중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하는 이유가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시대에 나만 뒤처진다면 그때는 그 불이익은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잘, 남보다 좀 빨리 좀 생각이 깨시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창체 활동 시간에서 우리가 그 생활기록부의 기존의 그런 어떤 국어면 국어, 뭐 문학이면 문학, 수학이면 수학의 규정에 졌던 그런 어떤 그 수업들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일반 과목으로 1학년 때 치환이 되고 물론 2학년 때도 뭐 문학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그 과목이 생김으로써 창제 활동에서 우리가 전공 역량을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는 활동보다도 교과목 안으로 들어와서 그 교과목의 다양한 의미들 내가 그 교과목을 선택하고 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그 교과목 안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진로에 관련되어 있는 관점을 갖고 그 프로젝트 수업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근간인데 이것이 앞으로는 일반고에도 이게 적용이 돼서 뭐 어떤 체제는 그래요. 고교학점제 체제라는 것은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그런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 수업들이 결국은 일반고 안에서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루어지면서 누구나 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취지는 좋으나 사실상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본의 어떤 기존의 국어, 영어, 수학도 공부하기 힘든 상태에서 대학교의 어떤 그런 수준의 뭐 한 대학 2학년 또 공통 어떤 교양 과목 정도의 수준의 어떤 또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학생들이 하는 그런 어떤 수준의 과목들에 대한 어떤 세미나 프로젝트 수업을 이제는 일반고의 모든 학생들이 다 그걸 해야 된다고 하니 이것 또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공부를 잘하는 어떤 학생들의 어떤 모습은 국영수사과를 잘하고 수능을 잘 보고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었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원하는 고교학점제 체제의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마치 서울대 일반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본인의 전공 역량과 진로에 따라서 했듯이 일반고 안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도
준비가 돼 있으니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선생님이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을 하시고 지금 한 가지 말씀을 광고를 좀 드리면 12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고교학점제 체제의 변화한 입시라는 주제를 갖고 비대면으로 실시간 비대면 입시 설명회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시간 정도로 잡은 이유는 너무 요즘 또 길고 그러면 또 잘 그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신청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비대면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되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미리 하루 전날에 스카이프나 줌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번호를 부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분은 고교학점제 시대에 우리 아이의 진로를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진로를 어떻게 대학과 맞춰서 학과 맞춰서 진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할 이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프로젝트 수업이 앞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가? 프로젝트 수업은 사실은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입학사원관제 때도 다 했던 수업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전면적으로 모든 일반고 학생들한테 확대가 되니까 내가 수업을 정해서 어떤 관점으로 내 진로와 연관져서 그 진로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생활기록부가 그 진로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공 역량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 진로에 맞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학생의 관점대로 해나가냐. 그 문제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기존의 교육 패턴 속에서는 잘 그것이 적응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 고교학점제를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말씀드릴 게 많지만 핵심은 그렇습니다. 대학 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 두 개를 말씀을 드리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아이디를 미리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또 거기서 한 3분 정도 추첨을 해서 미리 생활기록부를 지금 제가 이것은 이제 어떻게 고등학교 입시생들을 위주로 이제 고3 재수생 뭐 이렇게 고2 이렇게 이제 수업을 했지만 지금 미리 이제 중학교나 또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님도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면적인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돼서 거기에 적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강의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생활기록부를 저희 쪽에 좀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에 한해서 제가 개별적인 앞으로의 로드맵이라든가 컨설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권현 고교학점제 아카데미 네이버에서 권현 고교학점제 이렇게 치시면 고교학점제만 전문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모아놓은 플랫폼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다 신청란에 그렇게 좀 신청을 해주시고 만약 그것도 다 귀찮다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 전화를 유선으로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좀 하고요. 오늘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프로젝트 수업은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에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로 선택 과목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건데 그것은 이제 뭐 실용 국어나 뭐 응용 국어나 이런 어떤 과목이 있다 그러면 그 과목에서 학생이 원하는 본인의 관점에 따라 내가 대학에 뭐 경희대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관광경영이면 관광경영 이렇게 대학에서는 본인이 고등학교 때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보거든요. 그래서 또 공부도 내신도 뭐 물론 잘 나와야겠지만 이렇게 이제 창의적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이 얼마나 본인의 전공 역량을 발전시켜 왔냐를 생활기록부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관점들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한 학과, 대학에 대한 관련된 걸 해야지 전혀 관계없는 걸 하면 안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 관련이 있냐 없냐를 따지려면 학생 본인의 관점이 갖춰져 있어야 되니까 진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떤 경영학과를 가거나 내가 교대를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선생이 되거나 어떤 경영하는 어떤 경영학에서의 여러 부분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그리고 내가 학교를 다님으로써 고교학점제 체제 안에서 진로 선택 시간과 뭐 심화 시간에 이런 것들을 더 해서 어떤 것들을 대학 쪽에 보여줄 수 있고 성장하고 디자인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분명히 초창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기준도 없고 혼란스러울 거지만 어쨌든 대학에서 뽑는 입장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고등학교 때의 내용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학생의 모든 그 내용들이 우리 학과에 왜 와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걸 성장시켰는가를 더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도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창제활동도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은 진로 선택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헤게모니를 찾아야 된다. 우리 학생이, 우리 아이가 뭘 할 것인가. 그리고 진로 선택 시간이 잘 우리가 선정이 돼서 본인의 의사대로 그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가서 그 관찰된 게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니까 앞으로 뭐 내년에는 있지만 내후년부터는 없어지죠. 그러면 그것이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잘 아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규정한 대로 그렇게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냐 그 문제 하나랑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실천하는 것까지 봐요. 이것이 과연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남들과 어떻게 타인과 밖으로 나와 소통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창치활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 창치활동까지 이어서 이렇게 연관되는 고리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수업을 그렇게 이런 대중 수업을 길게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또 길게 해도 대중들한테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짧게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수업은 더 이런 수업보다 더 확실하게 더 치밀하게 그리고 원래 이런 수업은 학생 개인의 것을 갖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수업을 해드리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생활기록부 분석하고 했던 그런 수업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수업들이 있으니까 왜 그 연관성, 왜 진로, 왜 선택 과목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개념이 좀 안 잡히신다면 그런 것도 같이 보셔도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수업을 또 해야 되니까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런 것들이 공모전 어떤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검정고시 학생들도 지금 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규정대로 그 생계부에 준하는 증빙서를 만들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이런 데를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한 예로 2021년 제1회 청년도시 커먼스 공모전이라는 프로젝트를 갖고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 아이하고 어떻게 매칭이 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는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대비시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웹진 공유도시는 공유를 넘어 커먼스로 나아가기 위한 주체, 실천, 장소를 기록해왔습니다. 써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공유는 특정 개인이 자원을 독점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함께 관리하고 향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먼스 역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공동으로 이용 관리한다는 점에서 공유와 공통점을 지닙니다. 뭐 내용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고교학점제에서 우리 학생들 대학에서 원하는 그런 내용하고 매우 흡사하죠. 하지만 커먼스는 비단 공유된 자원과 공동 소유, 생산, 분배, 이용, 관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결정한 규범과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가 공유 경제, 뭐 공유 서비스 같은 것들이 요즘에 많이 보편화돼가고 있는데요. 커먼스는 우버,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 경제와도 구별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 개념과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공유 경제는 개인이 소유한 유휴 자본을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고 플랫폼의 소유자가 거래의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뭐 에어비앤비를 예를 들면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숙소로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갖고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공유 경제예요. 그리고 이제 차도 우리가 어떤 회사 차가 있는데 회사의 어떤 주체인 차죠. 그 차가 이제 공유되는 거죠. 공유 주방도 마찬가지. 공유 주방도 어떤 그 주방에 어떤 주인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렇지만 이런 커먼스라는 것이 뭐냐? 주체가 개인이 소유한 유유자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의 개념에 공유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사물이나 서비스를 갖고 그걸 갖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면서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게 다른 점이다. 이번 공모전은 공유경제가 아닌 커먼스의 시각에서 도시의 삶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공유를 넘어 커먼스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공유와 커먼스의 어떤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아셔야겠어요. 공유는 내 거를 갖고 타인과 나누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 다 내가 혹은 주체자가 그 물건과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지만, 이제 공유를 넘어 커먼스는 이 어떤 뭐 에어비앤비다 그러면 그 숙소가 내 혼자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해서 그 등기를 예를 들어서 같이 그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고 여러 사람이 같이 또 가격이나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여하거나 렌탈하거나 빌려줌으로써 그런 공유의 개념,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 경제를 넘어 커먼스의 시각에서 도시의 삶을 상상하고 앞으로의 이제 도시의 삶 실천하는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커먼스에 관심이 있는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니까요,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 고등학생이라고는 안 써 있는, 오늘 그 예를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이라고 써 있는 걸 하고 되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했냐면, 이제 그 일반고 중에서도 매우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잘 준비하고자 하는 일반고는 그 선생님이 어떤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따로 이제 이런 공모전 같은 것들을 그 선생님이 좀 아이들을 지도를 해요. 뭐 경영학과 갈 사람, 뭐 사회복지학과 갈 사람 이렇게 좀 학교에서 그 관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선생님이 한 수업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한 수업으로 생계부에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교학점 문제가 되면 확실하게 과목으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선생님이 개설하는, 대학교 교수가 뭐 문해창작가 소설이라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거기서 문해창작가 소설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설을 강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선생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그걸 잘 따라가서 수업을 들었을 때 그 학점은 문해창작가 소설이라는 그 시간의 학점으로 나오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니까 간 거고, 이런 컨텐츠가 없이 그냥 문학 뭐 우리가 국어 수학 이렇게만 들으면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창치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하나가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위해서 본인이 그것을 열면 학교 안에서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교장에 뭐 아주 정말 공립고등학교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좀 많이 제재를 받는 공립고등학교, 사립학교보다는 공립고등학교에서는 그것이 또 학교장에 또 이렇게 그 수업이 또 이렇게 짜여져 있는 부분에서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장에 뭐 좀 이런 어떤 사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지만, 대부분의 조금 사립학교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사고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고교학점제는 열리는데 우리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잘 선택을 할 수 없는, 지금 뭐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체험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여러분도 자꾸 제 수업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변화하는데 빨리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갖고 이제 해보죠. 응모 주제가 있네요. 공유와 지역 화폐, 공유 모빌리티, 돌봄 공동체, 공유 플랫폼, 공유 에너지 중 택 1을 해라. 그래서 글 부분은 공모 주제에 관해서 2000에서 3000자 분량의 취재 기사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림, 사진, 영상 부분은 공모 주제에 담은 자유로운 형식의 컨텐츠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막 하기 어렵다, 뭐 내가 학생인데 저런 걸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아니라 다 표현되는 것은 기획, 그 다음에 글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림, 사진, 영상 이렇게 돼서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공 역량들이 하나씩 커나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고교학점제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필수다. 그만 볼게요. 먼저 제가 이거를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우리 학생 진로를 제가 정해서 이제 같이 진로를 설정하죠. 기존에는 이게 학생들이 좀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시간을 갖고 뭐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개인의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막 고등학교 2학년 거의 후반에 막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상 그러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줄어드는 거죠. 이미 생계부는 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본인이 다 어떻든 한 거 같고 이제 그래서 학생에 따라 또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맞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별로 결과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천천히 고등학교 1학년 뭐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안의 어떤 그런 수업 내용들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학생이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 할 거는 많은데 항상 문제는 할 거는 많이 이렇게 숙제들은 안 해왔으니까 그동안에 할 거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또 수업도 그만큼 학생이 많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걸 다 이렇게 기본적인 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다면 그 학생을 갖고 진로를 갖고 막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맞는 진로까지 저 깊숙이 들어가서 끌어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최대한 짧게 대학과 연결시켜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진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진로 부분을 갖고도 1년, 반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다 돼서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제는 가르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중학생 때부터 밑바탕을 좀 깔아 놓으시고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해가는 이런 부분은 또 검정고시 학생들도 1년 뭐도 안 된 뭐 6개월, 7개월, 8개월 만에 대학을 가려고 그러지 말고 못 가요.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검정고시 학생들도 최소한 2년 정도나 2년 반 똑같이 고등학생들 일반 고등학생들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준비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본인의 어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본인의 어떤 과정과 본인의 어떤 처지와 상황을 잘 매칭시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학과를 하나 정해볼게요. 그래서 뭘로 할까요? 공유와 지역화폐. 지금도 뭐 지역화폐는 있는데 공유와 지역화폐. 지역화폐에 발행하는 어떤 주체가 달라질, 지자체가 아니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이런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렇죠? 공유 모빌리티 좋습니다. 돌봄 공동체, 공유 플랫폼, 공유 에너지.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사회복지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라든가 경영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서 이제 공유 플랫폼과 공유 공동체 실제로 저한테 배우는 우리 제자들 중에서는 이제 공유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경영학과를 합격을 하는 그 사례를 갖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좀 해볼게요. 공유 플랫폼과 공유 돌봄 공동체를 갖고 이제 하나는 사회복지학과, 하나는 이제 경영학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영학과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고교학점제 시대에 체제에 들어가서 사회 시간에 이제 이런 어떤 그 프로젝트 수업과 맞닥뜨렸어요. 근데 이제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선택을 했고 근데 우선 중요한 게 내가 왜 경영학과 어느 학과를 어느 대학에 무슨 경영학과를 가겠냐. 나는 이제 경희대학교에 관광 경영하는 호텔 경영하는 관광 경영이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생의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떤 관광 콘텐츠를 하겠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뭐 입학 전 그 전에 입학사관제나 다 대학에서 찾는 것은 그 학생만의 생각이 있냐. 당연하죠.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경영학과 관광 콘텐츠 개발이나 관광 경영 쪽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그걸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생각이 있으면 이제 이걸 학교 다니면 열심히 본인이 어떤 것을 전공 역량들을 해나가면서 본인의 생각을 성장시키고 키워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학생이 뭘 했냐를 보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학생이 깨닫고 얻은 것은 뭐예요? 3단 구성이에요. 세트가.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다 이렇게 의미가 활동했을 때 네가 깨달은 건 뭐냐?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타인들과 어떻게 해나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게 자기소개서. 그래서 기존의 체제가 딱 올해 1년까지 2023학년도까지가 기존의 체제고 학생부 종합전형 끝물이라고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고자 하는 학생들 올해와 내년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점점 그 어떤 틈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내후년에 고교학점제가 되고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검정고시나 재수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더 대학 가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것을 저는 이제 지금 1년에 그걸 준비해서 하는 학생들보다 저는 앞으로 더 준비를 열심히 착실하게 시켜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이 조언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공유 플랫폼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사업을. 근데 이 학생은 관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음대로 여행을 가거나 관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또 오미크론이 난리죠. 뭐 그것이 뭐 더 이렇게 확산은 되지만 뭐 증상은 뭐 더 약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점점 더 이렇게 전염병이 전파가 심하다는 것만 갖고도 사실 우리는 관광에 가서 마음스럽게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관광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해외여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학생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냐면 내가 하는 그 관광을 내가 직접 안 가도 관광을 다른 어떤 타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뭐 했던 경험과 그 사람이 봤던 뭐 이런 경치와 그 사람의 느낌들을 갖고 충분히 우리가 대리만족할 수 있다. 예전에 보면은 게임 어떤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게임을 직접 해야 재밌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남이 게임하는 걸 지켜보면서 재밌어 해요. 대리만족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존에 어떤 유튜버들과 좀 다른 점은 유튜버들도 관광 콘텐츠를 하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가서 좋은 데 가서 소개하고 맛보고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보내주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뭐냐 이것이 유튜버는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 관광이라는 것은 타인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 것도 그 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는 못하고 하지만 내가 그걸 대리만족하지만 실시간으로 거기에 나의 어떤 니즈와 욕구가 충족이 돼서 그 관광하는 장소에 가서 소개하고 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전달이 된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경우 플랫폼을 생각을 했냐? 이제 유료 회원제로 우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유료 회원제로 생각을 하는데 이 플랫폼은 자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서 플랫폼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여기는 출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회사에서도 출자를 받을 수 있어요. 투자를. 그 다음에 교육회사에서도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본인의 어떤 지역을 홍보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 출자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이것을 갖고 타인의 어떤 관광을 통해서 만족하고자 하는 개인들이나 단체에서도 출자를 받아서 그래서 이것의 주인은 다 조금씩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플랫폼 그러면 지금 어떤 사업 구조로 그 이익이 나죠?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처음엔 사람을 다 끌어모으는데 그렇게 충족이 돼 있죠. 그래서 무료 서비스들을 많이 이렇게 열어놓고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인이 들린다. 그 플랫폼에 이제 사용하는 게 빈도수가 내 생활에서 이제 떨어뜨릴 수가 없는 빈도수다. 뭐 카톡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하나씩 둘씩 이제 서비스를 붙입니다. 하나의 마케팅 전략인데 저는 그런 전략이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서비스가 그 서비스의 가격이 결정이 되려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서비스의 가격이 결정이 되려면 처음부터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니즈와 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될 텐데요. 어쨌든 다수의 사람을 끌어모아서 그거 갖고 이제 이익을 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 플랫폼을 출자를 받아서 공유 플랫폼을 하나를 완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한번 가봅시다. 뭐 프랑스가 됐던 파리가 됐던 어디 뭐 이탈리아가 됐던 아니면 우리나라 있던 경치가 좋은데 여기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특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그냥 내가 발길 따라서 가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거.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근데 그 지역을 어느 지역을 가면 내가 뭐 이런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가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대신해서 우리가 가는 여행 가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서 이것을 촬영도 하고 맛도 보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대리해서 그 여행 가이드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분에게 그렇게 니즈를 주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궁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나의 욕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것이 되는 그런 공유 플랫폼이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굉장히 특화된 지역이 무인 자동차가 굉장히 특화된 지역이다.
그랬을 때 이 자동차 회사에서 출자했다 그랬죠. 공유 플랫폼을. 그러면 그 무인 어떤 그 자동차가 굉장히 특성화되는데 그것을 다 성능을 본인이 타보고 하면서 내가 실시간으로 이 고객들이 욕구가 그 어떤 뭐 대리인, 어떤 가이드 혹은 뭐 그거를 이렇게 소개하는 MC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그것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이 연락이 되고 그분들이 그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1차적으로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어느 경영할 때 관광이나 뭐 이렇게 제품을 소개한다거나 이제 그랬을 때 어떤 공유 플랫폼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니즈에 대한 본인만의 깨달은 거,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본인만의 깨달은 거는 수많은 어떤 학생들의 생각들과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수많은 갈래로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이 대중 강의를 통해서는 지도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선은 그 골자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제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앞으로 이제 무인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 생활에 앞으로 10년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생활 안으로 들어올 텐데 그러면 기존에 어떤 운전을 해서 가던 어떤 그런 그 플랫폼의 개념, 자동차의 개념이 그냥 플랫폼의 하나의 공간의 개념으로 바꿔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무인으로 간다는 거, 자율주행으로. 물론 이제 다 그런 것들이 테스트가 돼 있고 안전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2시간 정도를 간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랬을 때 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기능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그 장소가 되거든요. 플랫폼이 되거든요. 그럼 2시간 동안에 여기 어떤 서비스를 채워 넣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러면 이 홈페이지 같은 것도 플랫폼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게 다 밖에 있는 뭐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가 2시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2시간 그러면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앞으로 그러면 공유 플랫폼을 우리가 자동차, 무인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2시간 동안 영화만 볼 수 있냐. 여기서 업무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것을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뭐 많은 것들의 어떤 가치 공유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팔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면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가져다가 그것이 결국은 뭐 화폐와 화폐의 가치로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공유 플랫폼 안에서 경험과 경험의 가치로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면 뭐 공유와 지역 카페 이렇게 될 텐데 요거까지 가면은 지금의 어떤 현실에서는 이렇게 지역 카페라는 게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와 커먼스 개념의 지역 카페라고 하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돌봄 공동체. 내가 사회복지학과를 갖고자 하는 학생인데 사회복지학과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지죠. 근데 돌봄 공동체에서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양면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또 몇몇 일부에 안 좋은 선생님도 계실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굉장히 이거 코로나고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가운데에서 이게 니즈들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아이들한테 폭력을 쓰거나 그건 절대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수적인 부분으로 이게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실수라면 본인도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규격화가 돼 있지 않다는 거고 사람이 일일이 다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또 일부 학부모 중에서는 굉장히 좀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다 똑같이 그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돌봄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되는 그 돌봄 공동체의 어떤 기능은 그러니까 위탁타가죠. 그래서 이제 그 한 10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순번을 정해가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열흘 중에서 9번은 내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한 번은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아웃풋이 나는 것은 이 학생의 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을 우리가 알아서 그 학생을 제가 길러서 그 학생의 가치관을 제가 길러서 이걸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중적인 프로젝트 수업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밖에 여기서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돌봄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육아만 할 것이냐, 타가만 할 것이냐, 교육을 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흔히 조금 어려운 아이들, 그러니까 ADH라든가 이렇게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고 치면 이 아이들은 이제 또 약간 일반적인 돌봄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문제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ADH 아동들이 좀 더 관심과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너는 병이 들었다가 아니라 너는 충분히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ADHD적인 그런 양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 학생들에 대한 좀 더 아이들에 대한 좀 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큰 규칙이나 큰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요. 단순히 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타가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 있어서 그 심리, 이 아이가 왜 지금 이런 건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바쁜 생활 속에서는 뭐 부모님들과 얘기하거나 그럴 부모님들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그 마을에서 지자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한 마을에서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아이를 돌보면서 특성화, 여기는 ADH 아이들을 돌보는.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의사도 상주를 하고 해서 돌봄으로써 치유까지. 그 약을 먹고 뭐게 아니라 자세를 교정하고 이러면서 그 어떤 아이들의 그 어떤 그 트라우마를 고쳐가는 상담으로써 작게 어울려서 놀고 그럼 이렇게 ADH 아동들의 어떤 돌봄 공동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출자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나 사회에서 같이 그렇게 이 ADH나 우울증이 있는 아동들은 굉장히 어떤 아동들이다? 사회에서 지탄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껴안고 이 아동들을 같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같이 가야 되는 아동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A라는 공동체는 ADH, 또 B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좀 돌봄인데 이 아동들의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한 어떤 그런 특화된 공동체. 그래서 이 아동들이 재능이 뭐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놀아라 그러고 뭐 이렇게 지금 어린이집에서 사실 그렇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그리고 힘든 인력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몰아붙이지만 말고 조금 더 투자가 되고 출자가 돼서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 아동들의 어떤 재능을 키워준다거나 아니면 이 아동들 중에서 뭐 음악을 하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꼭 교육 막 이렇게 학교 교육 이런 것이 아니라 돌봄을 하면서 이 아동들한테 재능을 달란트를 키워서 결국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로 이어지고 사회가 바뀌면서 빨리빨리 어렸을 때 재능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돌봄 공동체에서는 지자체나 여러 뭐 학자들 뭐 예를 들면 뭐 A 대학의 어떤 산학협연 뭐 B 대학에 여기서 굉장히 또 이렇게 아동 보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특화돼 있고 여기서 심리학이 특화돼 있고 여기서는 또 어떤 예체능 중에서 음악 뭐 성악 뭐 기악 이런 게 있으면 서로가 이제 그렇게 모여서 아이를 돌보면서도 그 아이의 그 똑같은 시간이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인데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왜 세상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니까 아이가 빨리 자기의 진로를 찾고 그래서 각자의 그 역할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봄을 그 필요의 니즈에 맞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공동체 또 이런 오미크론이나 이런 코로나 어떤 상황에서는 이것이 또 비대면으로 하는데 비대면의 문제점은 뭐냐? 비대면의 문제점은 인간적인 어떤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한다. 그래서 온오프 쪽으로 해서 공유 플랫폼과 돌봄 공동체를 어떤 다양한 의미에서 커머스할 수 있다면 지금 이 공모전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커머스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짧게 좀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해서 조금 말이 좀 바빠졌는데요. 이걸 하나하나씩 더 개인에 맞게 수업을 하고 가리키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그것이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의 부분과 어떻게 연관 이걸 설명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뭐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조금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의 개념은 내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또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에서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내 진로의 학과에 대한
그 관점을 내가 산 어떤 관점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얻고 깨달을 수 있었는가를 입학사원과든가 교수들한테 보여주는데 그것이 결국은 생활기록부 안으로 잘 들어와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자기소개서가 이제 올해까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2023학년도까지 1년 더 남았는데 2024학년 되면 자소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선생님들의 눈으로 관찰이 돼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걸 아무리 내가 잘했단들 생기부의 그런 단어들과 아주 그 미묘한 거예요. 잘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아웃풋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것을 뭐 잘 평가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내 뜻과 뜻을 세움과 이 프로젝트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과 이것이 잘 선생님들의 눈에 띄어서 기록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프로젝트 또 다른 부분 또 프로젝트와 앞으로의 창체 줄어든 시간이지만 창체 활동과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